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에게 먼저 따뜻한 위로를 전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한 남자의 회고록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이를 돌보는 모든 이의 마음속에 작은 위안과 희망을 심어줄 그런 진솔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인호, 올해 82살입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찬란했던 시절부터 마지막까지 함께했던 사람, 바로 제 아내 이수진입니다. 그녀는 제게 아내이자 가장 친한 친구였고 제 삶의 모든 순간을 함께 채워준 존재였습니다. 수진이와 함께한 시간이 벌써 반세기를 훌쩍 넘겼지만 저는 아직도 그녀의 목소리, 그녀의 웃음소리, 그녀의 온기를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어떤 이들은 사랑이 영원할 수 없다고 말하지만 저는 수진이와 함께 영원한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난 건 잊을 수 없는 가을 날이었습니다. 저는 당시 23살의 풋풋한 청년이었고 수진이는 21살의 눈부신 아가씨였습니다. 시골에서 열린 작은 동네 축제에서 제 눈은 그녀에게 완전히 사로잡혔습니다. 고운 한복을 입고 환하게 웃는 그녀의 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용기 내어 말을 건넸지만 저는 쑥스러움에 어쩔 줄 몰라 말을 더듬거렸습니다. 하지만 수진이는 그런 저를 보며 해맑게 웃어주었고 그 웃음에 제 심장은 걷잡을 수 없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그녀를 보기 위해 축제장 근처를 서성였습니다. 수진이의 집 앞에 찾아가 몇 시간이고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그녀가 창밖을 내다볼 때면 숨을 죽였고 혹여 마주칠까 두근거리는 가슴을 애써 진정시켰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마주치기라도 하는 날에는 세상을 다 얻은 듯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1년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마침내 수진이에게 조심스럽게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녀는 제 진심을 알아주었고 우리는 그렇게 연인이 되었습니다. 서로에게 편지를 주고받으며 사랑을 키워나갔고 함께 거닐던 냇가와 들판은 우리의 소중한 추억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2년 뒤 우리는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화려한 예식은 아니었지만 수진이가 제 손을 잡고 수줍게 웃어주던 그 순간은 제 평생 잊을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었습니다. 결혼 후 우리는 작은 신혼집에서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비록 가진 것은 많지 않았지만 서로를 향한 사랑만큼은 세상 그 무엇보다도 풍요로웠습니다. 수진이는 언제나 저에게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제가 힘들 때면 따뜻한 말 한마디로 저를 위로해 주었고 제가 좌절할 때면 다시 일어설 용기를 푹 돋아 주었습니다. 저는 그런 그녀에게 늘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배려하고 아끼며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을 보냈습니다. 아이들을 낳고 기르며 가정을 꾸렸고 함께 늙어가는 과정 속에서 서로의 존재는 더욱 소중해졌습니다. 아이들이 성장하여 품을 떠나고 나면 우리는 다시 둘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아침마다 마당에 심어놓은 꽃들을 정성껏 돌보았고, 저는 그런 그녀의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동네 어르신들과 함께 시장에 가는 것을 좋아했고, 종종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이웃들과 나누어 먹는 것을 즐겼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평화로운 일상은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수진이에게서 조금씩 이상한 징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거니 생각했습니다. 수진이는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자주 잊어버리곤 했습니다. 냉장고에 넣어둔 음식을 깜빡하고 상하게 만들거나 방금 했던 이야기를 또 다시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설거지를 하다가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잊어버리거나 된장국에 설탕을 넣는 등의 실수가 잦아졌습니다. 심지어 아침을 먹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식사를 차리려고 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하고 있는데 수진이가 갑자기 밥상머리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수진아, 왜 밥을 안 먹어?" 하고 묻자 그녀는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저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아저씨는 누구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 아내가 저를 알아보지 못한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나야, 당신 남편 이인호잖아" 하고 말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의사는 여러 검사를 진행했고 며칠 뒤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진단명을 이야기했습니다. 초기 알츠하이머병이 의심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수진이는 옆에서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금세 물기가 차올랐습니다. "내가 이제 기억을 잃어가는 거야?" 그녀의 물음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녀의 손을 꼭 잡아줄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약을 제때 챙겨 먹이는 것은 물론 혹시라도 집 밖으로 혼자 나가 길을 잃을까 봐 한시도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집 안 곳곳에 메모지를 붙여 중요한 정보를 적어 두었고 매일 아침과 저녁에는 함께 지난 사진들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는 점점 더 많은 것을 잊어갔습니다. 아이들의 이름, 손주들의 얼굴, 심지어 자신의 이름조차 헷갈릴 때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제가 누구인지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제 가슴은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그녀는 제가 손을 내밀면 언제나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온기가 저에게는 유일한 위로이자 희망이었습니다. 밤에는 자다가 말고 소스라치게 놀라 깨어나 울기도 했고
낮에는 현관문 앞에 앉아 집에 가야 하는데 누가 저 좀 데려다 주세요 하고 중얼거리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그녀를 품에 안고 여기가 당신 집이야, 수진아. 내가 여기 있잖아. 하고 속삭였습니다. 제 아내가 평생을 함께한 그 여인이 이제는 저를 낯선 사람으로 대하는 그 현실이 너무도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저를 몰라도 저는 그녀를 아니까. 그녀가 모든 것을 잊어도 저는 그녀와의 모든 순간을 기억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사랑이라면 저는 끝까지 해보자고 마음먹었습니다. 매일 밤 저는 수진이가 잠든 후에 혼자 거실에 앉아 그녀의 예전 사진첩을 펼쳐보곤 했습니다. 젊고 아름다웠던 수진이의 모습, 아이들과 함께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 그리고 나와 함께 여행하며 행복해하던 모습들이 사진 한 장 한 장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 사진들을 보면서 저는 지난날의 소중한 기억들을 되새겼고 앞으로도 그녀의 모든 것을 제가 대신 기억해 주리라 다짐했습니다. 간혹 찾아오는 자식들이 아버지 너무 힘드시면 요양원에 모시는 게 어떠세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어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수진이는 내가 돌볼 거야. 내가 있는 한 수진이는 이 집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않아. 제 아내를 다른 사람의 손에 맡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까지 직접 그녀를 보살피고 싶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수진이의 상태는 점차 악화되었습니다. 혼자서는 거동하는 것조차 힘들어졌고 말수도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는 시간이 많아졌고 제가 무슨 말을 해도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해 기력이 쇠해가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창밖에는 하얀 눈이 소리 없이 내리고 있었고 수진이는 감기에 걸려 며칠째 고열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폐렴 진단을 내렸고 저는 밤새도록 그녀의 곁을 지켰습니다. 축 늘어진 그녀의 손을 잡고 수진아, 나 기억나? 당신 남편 인호야 하고 속삭였습니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손을 꼭 쥐어줄 뿐이었습니다. 그날 새벽 저는 수진이의 호흡이 거칠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의사와 간호사를 불렀고 그들은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그저 수진이의 손을 잡고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이미 초점을 잃었지만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는 듯 했습니다. 사랑해, 수진아, 제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순간 아주 작게, 정말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마치 제 환청처럼 들릴 정도로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고마워. 당신 덕분에 행복했어.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녀의 손에서 온기가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다음 날 아침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제 어깨를 두드리며 편안하게 가셨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이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편안하게라는 말이 어쩐지 허무하게 들렸습니다. 제게는 수진이 없는 이 세상이 너무나도 불편하고 고통스러울 뿐이었습니다. 장례식 날 하얗게 내리는 눈을 보며 저는 병실 침대 위에 누워있던 아내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차가운 이불 아래 아직 따뜻할 것만 같던 그녀의 손. 그 손을 놓기 싫었는데 자식들이 와서 저를 부축했고 친척들이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어르신, 수고 많으셨어요. 참 훌륭한 사랑이셨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 텅 빈 방에 앉아 수진이의 사진을 봤습니다. 작은 액자 속 신혼 때 찍은 그 사진. 조금은 수줍게 웃고 있는 수진이. 그날 밤 저는 편지를 썼습니다. 받을 사람도 없고 읽을 사람도 없지만 수진이에게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습니다. 수진아, 이제 내가 없는 이 집은 너무 조용해. 밥 짓는 냄새도 없고 아침마다 울리던 내 발소리도 안 들려. 근데 있잖아, 나는 아직도 내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이인호 씨, 아침 드셔야죠. 그 소리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 너무 그리워서 창밖을 보다가도 울컥하고 우리 갔던 시장 길을 걷다가도 멈춰 서게 돼. 하지만 걱정 마. 나 잘 견디고 있어. 너 없다고 주저앉진 않을 거야. 우리 아이들 보면서 또 언젠가 너 만날 생각하면서 살아갈게. 그 후로 저는 매일 그녀에게 편지를 씁니다. 매일 아침 뜨거운 물 한 잔을 마시고 수진이의 사진 앞에 앉아 전날 썼던 편지를 소리 내어 읽습니다. 이상하죠? 읽지도 못할 사람을 위해 매일 편지를 쓰고 답장도 오지 않는 그 말들을 혼잣말처럼 읊조리며 하루를 엽니다. 하지만 그게 제가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가끔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어르신, 그렇게까지 간병하는 게 힘들지 않으셨어요? 네, 힘들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밤새 잠 못 자고 밖에도 못 나가고 수진이가 울면 같이 울고 쓰러지면 제 심장도 같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단 한순간도 그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가 저를 잊었을 때도 저는 그녀를 기억했기에 그 사랑은 여전히 저에게 살아 있었습니다. 기억이라는 건 때론 사라지기도 하지만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가끔은 꿈에서 수진이를 만납니다. 젊고 예쁜 얼굴로 웃으며 흰 원피스를 입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인호 씨, 나 먼저 갈게요. 천천히 와요. 나는 기다릴게요. 그 꿈에서 깨어나면 한동안 멍하니 창밖을 바라봅니다. 그래요. 우리는 언젠가 다시 만날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까지 매일매일 편지를 쓰고 그녀의 이름을 부르고 그녀의 얼굴을 기억할 겁니다. 이 사연을 전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를 간병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분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라서입니다. 사랑은 잊히지 않습니다. 당신의 수고, 헌신, 눈물, 그 모든 것이 누군가의 기억 속에 따뜻한 온기로 남습니다. 당신의 사랑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결국은 당신을 지켜줄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니어의 삶과 기억을 전하는 백년선생 채널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당신의 사랑도 기억됩니다.